오직 손맛 하나로 살아온 요리사 이정섭, 그리고 그 손맛에 숫자를 붙이려 했던 친구 김성수. 불 꺼진 주방에서 시작된 배신, 그리고 조용한 이별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섭 55은 평생 주방을 지켜온 요리사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솥을 올리고 손님들의 탄식 한마디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30년 지기 친구 김성수 55가 찾아옵니다. 너는 손맛 나는 돈. 우리 합치자. 둘이 함께 차린 국밥집은 금세 줄 서는 맛집이 됩니다. 하지만 성수의 눈에 보이는 건 맛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체인점 레시피 표준화 연 매출 50억. 정섭은 반대했습니다. 레시피에 없는 게 있어. 그날 밤 불 꺼진 주방 쪽문 너머로 플래시가 깜빡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정섭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며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우리 우정은 여기까지야. 그 뒤 가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성수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돈과 우정, 그리고 진짜 손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정섭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그냥 지나쳤을 순간들을 글과 목소리로 담아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손맛. 이정섭과 김성수의 이야기. 국물이 끓는 소리가 좋았다. 이정섭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주방에 섰다.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 어귀에서 그는 혼자 불을 피우고 솥을 올렸다. 뼈를 우려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만은 줄일 수 없었다. 국밥이란 그런 것이었다. 기다림이 맛을 만들고 정성이 국물에 녹아드는 것. 정섭은 그것을 아버지에게 배웠고 30년 넘게 그 믿음 하나로 주방을 지켜왔다. 김성수를 처음 만난 건 그가 25, 성수도 25이던 해였다.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되면서 둘은 친해졌다. 정섭은 낮에 공장 일을 하고 밤에는 동네 식당에서 보조주방 일을 했고 성수는 특유의 눈치와 말솜씨로 영업직을 전전하며 돈을 모았다. 둘 다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서로의 꿈만큼은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밤이 깊으면 이부자리에 누워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들은 허황되지 않았다. 언젠가 함께 뭔가를 해보자는 말이 씨앗처럼 가슴에 심겼다. 세월은 흘렀다. 정섭은 요리사의 길을 걸었고 성수는 사업으로 재산을 일궜다. 만남이 뜸해진 시절도 있었고 서로의 삶이 너무 바빠 연락조차 안 되던 때도 있었다. 그래도 둘은 끊기지 않았다. 50이 넘도록 서로를 야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 국밥집을 열자는 말을 먼저 꺼낸 건 성수였다. 어느 가을 저녁 오랜만에 마주 앉은 술자리에서였다. 정섭아, 나 돈은 있는데 내 손맛이 없어. 너는 손맛은 있는데 돈이 없잖아. 우리 합치자. 정섭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웃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가게는 낡은 건물 1층 12평짜리 자리였다. 성수가 자금을 댔고 정섭이 주방을 맡았다. 인테리어는 최대한 간소하게, 그릇은 투박하되 깊게. 정섭의 철학은 하나였다. 화려한 것은 필요 없다. 국물이 말해야 한다. 그 말대로였다. 문을 연 첫날부터 손님이 찾아왔고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가게 이름 석자보다 저기 주인 아저씨 손맛이라는 말이 먼저 돌았다. 점심시간이면 줄이 골목 밖까지 이어졌다. 단골들은 자리가 없어도 기다렸다. 한 그릇을 받아들고 첫 숟가락을 떴을 때 저도 모르게 내뱉는 탄식. 그게 정섭이 원하던 반응이었다. 손님들이 남긴 그릇을 볼 때마다 그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잘 드셨구나. 오늘도 제대로 했구나. 성수는 장사 감각이 탁월했다. 주변 직장인들에게 단체 쿠폰을 돌리고 배달 앱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인근 건물 관리인들과 친분을 쌓아 손님을 불러왔다. 정섭은 주방, 성수는 바깥. 그 분업은 자연스러웠고 효율적이었다. 둘은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았다. 30년 우정이 만들어낸 신뢰였다. 그런데 가게가 잘 될수록 성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이 끝나고 나서 성수가 탁자에 노트북을 펼쳤다. 프랜차이즈 제안서였다.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연 매출 50억 목표, 전국 신계 체인점. 성수는 신이 나서 설명을 늘어놓았다.
레시피를 표준화하면 돼. 양념 비율, 육수 끓이는 시간, 불 온도 다 수치화하면 누구든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우리가 가르치면 돼. 정섭아, 이게 진짜 돈이야. 정섭은 노트북을 한번 바라보다 조용히 덮었다. 안 돼. 왜? 레시피 다 있잖아. 내가 쓴 거 다 있잖아. 레시피에 없는 게 있어. 정섭은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성수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다가 나갔다. 이 맛은 숫자로 적을 수 없다는 것을 정섭은 알고 있었다. 뼈를 얼마나 오래 끓이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불 앞에서 얼마나 집중하느냐였다. 어떤 날은 조금 더 오래, 어떤 날은 조금 더 약하게. 날씨가 다르고 뼈의 상태가 다르고 그날의 공기가 달랐다.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손으로 조절하는 일. 그게 손맛이었다. 수치로 옮겨지는 순간 그 맛은 죽었다. 며칠 뒤였다. 정섭은 늦은 밤 뒷정리를 마치고 외투를 걸쳐 입으려다 주방 불을 끈 줄 알았는데 꺼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다시 들어가려다 문 너머로 빛이 새는 걸 봤다. 주방이 아닌 쪽문 너머 작은 사무실 공간이었다. 살며시 들어섰더니 성수가 정섭의 요리 노트를 펼쳐놓고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정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발소리를 죽이고 그 자리에 섰다. 성수는 정섭이 들어온 줄도 몰랐다. 화면 속에서 플래시가 깜빡이며 페이지들을 기록해갔다. 정섭은 천천히 돌아섰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낯선 사람이 주방 앞에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집을 옆에 놓은 중년 남자였다. 성수가 소개했다. 새로 온 요리사야. 앞으로 주방은 여기서 맡고 우리는 체인점 준비할 거야. 정섭은 그 사람을 바라봤다. 그리고 성수를 바라봤다. 성수는 눈을 피했다. 정섭은 말없이 허리에 두른 앞치마 끈을 풀었다. 천천히 아무렇지 않은 듯이. 조리대 위에 앞치마를 반듯하게 접어 올려놓고 외투를 집어들었다. 문을 향해 걷다 멈칫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성수야. 우리 우정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성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뭔가 말을 하려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다. 새 요리사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 빈 주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새 요리사는 노트대로 했다. 재료 계량도 정확했고 끓이는 시간도 지켰고 불세기도 맞췄다. 그런데 달랐다.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첫 숟가락을 떴을 때 그 탄식이 없었다. 그냥 먹을만 했다. 그뿐이었다. 손님들은 귀신같이 알아챘다. 처음엔 조용했다. 오늘따라 왜 이러지? 하고 넘기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았다. 단골들이 하나둘 이상하다는 말을 했다. 인터넷 후기에 맛이 바뀐 것 같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예전엔 줄을 서던 자리에 빈 테이블이 생기기 시작했다. 직원들도 느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섭이 없는 주방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로움이 아니었다. 일을 오래 함께한 직원이 먼저 사직서를 냈다. 다음엔 홀 담당 아주머니가 나갔다. 성수는 사람을 다시 뽑았지만 새 직원들은 그 가게의 역사를 몰랐다. 체인점은 결국 두 곳을 냈다. 레시피는 있었고 인테리어도 비슷하게 맞췄다. 하지만 본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체인점은 버팀목이 될 수 없었다. 손님들은 굳이 새 체인점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 한 곳은 석 달, 다른 한 곳은 5달을 버티다 문을 닫았다. 본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간판을 내렸다. 어느 날 오후 성수는 아무 계획 없이 골목을 걷다가 단골 손님 한 명과 마주쳤다. 그 손님이 별 생각 없이 말했다. 요즘 옆 골목에 엄청 잘 되는 국밥집 생겼는데 사장님도 가보셨어요? 줄이 장난 아니에요. 성수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대기줄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있었다. 간판은 크지 않았다. 글씨도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앞에 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했고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는 성수의 코를 단숨에 붙잡았다. 눈을 감으면 새벽 5시 주방이 떠올랐다. 솥이 끓는 소리, 정섭이 묵묵히 서 있던 뒷모습. 안으로 들어섰다. 정섭이 거기 있었다. 주방 안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그 눈빛으로 국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님 한 분이 첫 숟가락을 뜨며 저도 모르게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아, 이 맛이야. 성수는 그 소리에 가슴이 꽉 막혔다. 정섭은 성수를 봤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그러고는 다시 소트로 시선을 돌렸다. 성수는 카운터 쪽에서 오래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정섭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같이 할 수 있을까? 주방 안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정섭은 국자로 국물을 한 번 저었다. 그러고는 고개도 들지 않고 짧게 말했다. 아니, 그것뿐이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다. 성수는 씁쓸하게 돌아섰다. 줄 서 있는 손님들 사이를 빠져나와 골목 어귀에 섰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어디선가 뼈 끓이는 냄새가 흘러왔다. 성수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돈이 있었다. 하지만 그 맛은 살 수 없었다. 노트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었지만 손맛은 찍을 수 없었다. 30년 우정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우정을 자기 편의대로 쓰려 했던 것이었다. 정섭의 국밥집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불이 켜진다. 솥이 오르고 뼈가 잠기고 김이 피어오른다. 손님들은 여전히 줄을 선다. 누군가는 첫 숟가락에 말을 잇는다. 정섭은 그것을 본다. 그리고 오늘도 고개를 끄덕인다. 잘 드셨구나. 오늘도 제대로 했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에필로그. 이정섭의 국밥집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불이 켜집니다. 솥이 오르고 뼈가 잠기고 김이 피어오릅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줄을 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첫 숟가락에 말을 잇습니다. 김성수는 그날 이후로 그 골목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찾았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설 때 맡았던 그 냄새가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을 테니까요. 손맛은 레시피에 담기지 않습니다. 신뢰는 사진으로 찍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정은 잃고 나서야 그 무게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정섭이었다면 성수의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셨을 건가요? 아니면 친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건가요? 혹시 살면서 돈 때문에 또는 이익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멀어진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읽고 싶습니다. 꼭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이처럼 삶의 작은 순간들,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냥 지나쳤을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